성교시록 202권 성종 18년 4월 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1487년 명성화 23년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윤파가 아뢰기를 이 시문의 주는 광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청컨대 정의 대부를 도로 거두소서 하고 김수수는 아뢰기를 이 시문은 이미 이품의 품계를 받았으니 상상의 언덕이 이미 막중한데 이번에는 또한 실직을 받으려고 하여 상달하기에 이르렀으니 더욱 불가합니다. 청컨대 유사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좌우 사람들에게 물으니 지사 이 걱정이 대답하기를 풍속이 순우해지게 하려면 먼저 강상을 세워야 하는 법이니 김수손의 말이 옳습니다. 만일 놓아두고 문책하지 않는다면 선비의 풍습이 장차 날로 그릇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시몬이 불효하다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 하니 김수손이 아뢰기를 아비가 고발했으니 사실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시몬은 경사에 통달하고 사리를 아는 사람인데 어찌 불효하기에 이르렀겠는가. 아들은 아비를 위해 그의 잘못을 숨겨야 하고 아비는 그 자식을 위해 잘못을 숨겨야 하는 것이 곧 정상인 것이 이치인 것이다. 비록 아들이 불효한다 하더라도 그 아비가 고발한다면 어찌 순우한 풍속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시몬이 상언을 한 것은 단지 가난했기 때문에 녹을 구한 것이지 자신이 영달하려 한 것은 아니니 소용은 내가 마땅히 상냥해서 하겠다. 어찌 추국을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관은 햇살에기를 채수가 범한 바는 반사에 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추론할 수 없지만 지금도 뉘우쳐 깨닫지 않고서 낯부끄럽게 글을 올려 진달하였으니 청컨대 추국하여 주의를 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채수가 범한 바가 진실로 사헌부에서 아는 바와 같다면 다시 세상에 쓸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그런 사실이 없다면 어찌 마침내 사용하지 않겠는가. 사관원에서는 마땅히 나의 명을 받들어 자세히 살피고 획실하여 되도록 사실을 알아내야 하는데 곡직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주의를 과하도록 청하였으니 매우 부당하다. 공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승지들이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가 진실로 마땅하시니 의금부에 명하여 공문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사관원에 쓰는 채수가 충청도에서 소요스럽게 한 일은 주문하지 않고 갑자기 죄주기만 청하였으니 선우와 본말의 순서를 안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7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7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원 김자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옛 사람의 말에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가문에서 고해야 한다고 했으니 충성과 효도는 본디 두 가지 이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시몬은 조부에게 주의를 얻었으므로 이는 명교의 주의인인데 일찍이 허물을 뉘우치지는 않고 장록의 뜻이 있어 그를 기억하고 외에는 내만 힘써서 기능을 써먹으려 하였으니 그 사람됨을 알만합니다. 전에 이르기를 인하면서 그 어버이를 방치하는 사람은 있지 않고 의로우면서 그 임금을 뒤세우는 사람은 있지 않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후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 박하게 하고 박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 후하게 하는 일은 있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시몬은 이미 그 어버이를 망각했으니 장차 임금을 망각하게 되지 않겠으며 이미 후하게 해야 할 때에 박하게 하였으니 장차 박하게 해야 할 때에 후하게 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리신 명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7일 병자의 여섯 번째 기사 종친 일품 의빈 일품과 경영관 특징관과 육조 한승부의 당상관과 승지 주서와 홍문관 예문관 관원에게 외의 자연을 각각 하나씩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7일 병자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장령 봉원효가 이 시몬이 모람되게 상수한 죄를 다스리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8일 형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징관 박안성이 아뢰기를 추세도가마에서 당초에 자세히 고역하지 않아 사내종을 계집종으로 하기도 하고 늙은 사람을 어진 사람으로 하기도 하며 사천에 소속된 자도 본주인이 성명이 착오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한이 넘도록 천적에 준하지 않아 따라서 속공된 자가 또 많습니다. 지금 수계도감에서 비록 개정하기는 하지만 속공한 노비는 옛날과 같아서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 사람들에게 물으니 지사 이승원 특징관 이등량이 대답하기를 이미 개정한다고 해놓고 예전대로 속공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박안승이 아뢰기를 많지는 않습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안을 개정하기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뽑아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8일 정축 세번째 기사 사헌부 지병 정석견이 와서 아뢰기를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이승조가 범한 바가 기첩을 거느린 것, 길삼하는 여종을 많이 둔 것, 쇠 못을 도용한 것과 같은 일들은 진실로 마땅히 따져서 검문하여 주의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직책을 비우고 있으면 변방의 방비가 허술해질 것이니 청컨대 파직한 다음 추액하여 죄주게 하소서니 정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8일 정축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8일 형축 다섯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김자정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 시문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는 것인데 특별히 정의대부에 제수하셨습니다. 옛말에 관작을 악득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악득은 불효보다 큰 것이 없으니 참관에 내린 명을 급히 거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자정 등이 다시 아뢰기를 국가에서 제2의 시험을 보이게 된 것은 종친들이 배우지 않으면 임금을 섬기고 어버이를 섬기는 예의를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이 시몬이 제예가 있다고 여기시지만 이미 그 어버이에게 불효하였다면 능히 임금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외람댁의 정의대부를 제수한 것도 성상의 연득이 바야흐로 융성한 일인데 법사에서 바야흐로 논란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경계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또한 녹을 받을 관직을 구하였으니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시급히 관직을 출탈하여 풍속과 교화를 바로잡았었사니 선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참작하여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8일 상축 6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청컨대 사관하는 관리들을 고신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채수가 폐단을 일으킨 일을 내가 사관원으로 하여금 분변하도록 한 것은 곡직을 알고자 한 것인데 사관원에서 그대로 두고 따르지 않았으니 옳겠는가? 언관을 형장하여 신문하는 것이 비록 사람들이 보고 듣기는 놀랍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말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무방할 것이라 여겨지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사관원에서 성상의 분부를 따르지 않았으니 주가 진실로 마땅히 신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관들을 가볍게 형장하여 신문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다시 힐문화의 실정을 알아내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사관원의 죄는 중합니다. 그러나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잘못 헤아린 소치입니다. 또한 대가는 진실로 마땅히 너그럽게 용서하여야 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의금부에서 아랜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사관원에서 범한 죄는 이를 말한 예가 아니니 형장하여 신문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이미 나타났으니 현재 추국한 대로 조율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사관원의 관리들이 반드시 사헌부의 말을 중하게 여기고 내 말한 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형장하여 신문하지 말고 힐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9일 무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9일 무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9일 무인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간 민사근이 아뢰기를 종묘제사의 손은 나누어서 각실에 올리고 염소와 돼지는 통째로 올리는 것이 옳은데
머리는 제거해버리고 올리니 이는 반드시 잘못 인습해 오는 일입니다. 무릇 희생이라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상망제사에는 머리까지 아울러 올리고 대제는 머리를 제거하니 더욱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의 사람들에게 물었다. 동지사 김종직이 대답하기를 청컨대 예문을 상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9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의건부에 사르기를 사관은 관리들이 그래도 승복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장하여 신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가 곧바로 개차하도록 명하였다. 이어서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사관원에서 최수의 아비 최신보가 충주에 머물러 잔것을 가지고 사사로운 일로 관부에 드나든 것이라고 하였었다. 대전에는 이르기를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는 이런 제안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사관원의 이런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승리들이 대답하기를 아들이 충주에 있으므로 아비가 와서 머물러 잔 것을 어찌 사사로이 드나든 것으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9일 무인 5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심원이 제2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품을 제수한 것인데 사헌부에서 불효하였다여 추털하기를 청하고 또 상사의 노옥을 구한 것을 가지고 옳지 않다고 하면서 공문하기를 청하였다. 내 생각에는 이미 준 작업을 도로 빼앗을 수 없고 불효하였다는 죄 역시 알 수가 없으니 영도령 이상 및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심해가 의논하기를 이 심원은 죄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금고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종친이기 때문에 성상의 연덕을 입게 된 것이니 사헌부에서 요청한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 심원은 특별히 성상의 연덕을 입어 계급을 띄어올려 이 품에 제수되었는데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고 또한 실직을 봐라 성상에게 주달하기까지 하였으니 비록 학문이 있다 한들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미 제수한 산관은 추탈할 수 없지만 상흔한 죄는 유사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의 생각에 정의대부는 이 품의 가자이므로 예대로 주는 데에는 쓸 수가 없으니 문관, 무관으로서 자공한 자의 예에 의하여 대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록 도로 거두더라도 무방하다고 여깁니다. 그가 실직을 희망하여 글을 올린 것이 이미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묻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이 심원은 이미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예대로 정의대부를 제수한 것이니 도로 거둘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족함을 알지 못하고 또 관직을 제수하여 달라고 청한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빈궁함으로 부득이 나라에 청하게 된 것이니 놓아두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이 심원은 조부에게 죄를 얻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 비록 제2예와 학문이 있다 하더라도 승급하여 이 범의 분계를 제수하면 옳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언능이 이미 내렸으니 개정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문으로서는 마땅히 광장이 아내를 내보내고 아들을 물리치고서 종신토록 공양받지 않은 것처럼 하여 조부가 가모되게 하는 것이 옳은데 죄를 걸머쥐고 잘못을 인책할 줄은 알지 못하고 그를 올려 관직을 구하였으니 진실로 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니 추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이 철견은 언언하기를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이 시몬은 앞서 대궐들에서 조부와 대할 때 불선한 말을 하여 불효한 것이 현저했습니다. 그러니 비록 학문이 넓다 하더라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번에 계급을 띄어 올려 정의대부가 된 것은 성상의 연덕이 지극히 중하신 일인데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실직을 받았으니 사헌부에서 아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가 없는 것인데 이 시몬은 감히 조부와 더불어 대걸들에서 옳고 그름을 다 두었으니 순종하는 손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준 가자는 언명이 이미 내린 것이어서 추가하여 개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이제부터는 실적을 주지 말아서 그의 불선함을 경계하는 것이 매우 옳습니다. 또 그를 올려 뱃수를 구하는 것은 뜻이 있는 선비가 하는 바는 아니니 유사에서 논하에 청한 바가 옳은 듯합니다 하고 이 승호는 의논하기를 이 시문은 대궐들에서 불선한 말을 가지고 그의 조부를 어겼고 이번에는 실적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나쁘 그렇게 진소하였으니 사헌부의 사른대로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자 서로 이르기를
위정 영중주의 의논이 내 뜻과 부합하니 대관을 불러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광장이 아내를 내보내고 아들을 물리치고서 종신토로 봉양받지 않는 것은 맹자의 이루편에 보면 광장이 책선하다가 부친에게 죄를 지어 철을 내보내고 자식을 못 오게 하여 위로는 봉양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자신을 책하였는데 제 나라 사람들은 모두 불효자라 하여 기비하였으나 맹자는 예물을 갖추어서 교유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9일 무인 6번째 기사 홍문관 정자 허집이 그의 아비 사간 허황이 신장을 받게 된 것을 가지고 글을 올려 용서해 주기를 구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사실대로 답변한다면 어찌 신장을 쓰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9일 무인 7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세자빈이 비록 가래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내일 대궐에 나오도록 하고자 하니 그 의무를 마땅히 어떤 예문대로 할 것인지를 예조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9일 무인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10일 김희호 첫번째 기사 형조 참판 유순을 북경에 보내어 전추조를 할애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전문을 배송하기를 의식대로 하고 통사 이 의뢰를 사정하여 포로가 되었다 도망해 온 중국 사람 김보라손 등 남녀 모두 6명을 안동하여 요동에 가서 풀어보내게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10일 김희호 두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김수손, 허황, 이잠 등이 채수가 자신을 해명한 일에 있어 파나한 뜻은 돌아보지 않고 사음부의 쌀인 말만 사실화하려고 도리어 채수를 죄주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대관을 중하게 여기고 임금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 마땅히 다시 장신하여야 하는데 다만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죽을 죄도 아니면서 운명하게 될까 염려스러우니 아직은 형신하지 말고 hir문하여 실정을 알아낸 뒤 만일 실정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마침내 마땅히 형장을 가해야 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11일 경진 첫번째 기사 임금이 아자산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12일 신사 첫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대사관 김수손, 사관 허황, 헌납, 이잠, 정은, 민보익 등은 유리 제서 유의에 해당되는데 허황은 먼저 발언을 하여 앞장섰기 때문에 결장 100대와 도 3년에 처하고 나머지는 모두 결장 90대와 도 2년 반에 처하여 모두 고신을 전부 회수하도록 하소서 하니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와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한 명의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조율이 합당하기는 하나 다만 이미 형신을 받았는데 또 결장함은 과중합니다 하고 심해 2급배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조율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그들이 실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실제는 사헌부를 두둔하려 한 것입니다. 형적은 비록 이러하더라도 정상이 현저하지 않은데 형장하여 자복을 받는다면 죄가 의사한 것에 속할 것입니다. 또한 그 정상은 비록 죄를 줄만하지만 자기들의 사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론의 위신을 신장하려 한 것이니 국가를 위한 계책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조율한 것이 비록 죄명과 서로 맞기는 하지만 전과대로 결정함은 적중을 지나칠 듯합니다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인품은 똑같지 않아서 일에 대한 생각도 다른 법입니다. 김수손 등이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이 감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다만 언관들이 착오한 것이니 삼가 승상께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노사신에게 묻도록 명하기를 경이 의논한 것을 보건대 형장으로 자복을 받는다면 죄가 의사한 것에 속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무릇 죄인들이 형장 아래 자복을 한 것은 모두 억지로 자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고 손순녀에게 묻도록 명하기를 경이 의논하기를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신이 감히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는데 경은 아이들도 아니면서 어찌 감히 못하겠다고 하였는가 하였다. 노사신이 아뢰기를
신은 당초 생각에 역시 사관원에서 실제로는 사업물을 두둔하려고 한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다만 형장하여 자복한 것과 형장하지 않고서 자복한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은 죄가 의사한 것에 속하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어찌 억지로 자복하였다고 말한 것이겠습니까? 하고 손수녀는 아뢰기를 김수손 등이 대관을 두둔하는 것은 인정상 혹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임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어찌 그들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또 노사신에게 묻도록 명하기를 무릇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실하게 해가 되는 것은 모두 복종하지 않는 법인데 단지 힐문만 하고 말아야 할 것인가? 옥사는 형장을 하지 않고서는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는 것인데 형장하자 실정을 털어놓는 것은 모두 의사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하고 또 손순효에게 묻도록 명하기를 사관원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두들 마땅히 실제대로 의논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단지 신이 감히 알지 못하겠다고만 하여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않고서 속에 다만 두고 결단하지 않았는가 하니 노사신이 아뢰기를 무릇 조사로서 죄를 범한 자가 만일 사직에 관계된 일이 아니면 형장을 참고 혹시라도 속여서 자복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은 망령되게 이와 같이 생각하였으니 대주하겠습니다 하고 손수녀는 아뢰기를 김수손 등이 사헌부를 두둔한 일은 있었습니다마는 임금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아마 없었을 듯 합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일에 언관으로서 중한 죄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김수손 등이 이미 형정을 받았는데 조율이 너무 무거우므로 신은 전과로 죄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의논을 한 것입니다. 하였다. 노사신에게 전교하기를 만일 죄가 크다면 어찌 비단 간관뿐이겠는가? 비록 정승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한다. 경이 앞서 의논하기를 장신하는 것이 가하다 해놓고 다음에는 의논하기를 형장 아래에서 자복하게 되면 죄가 의사한 것에 속하게 된다고 하여 앞뒤의 의논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게 된 것이다 하고 손수녀에게 전교하기를 경이 말한 바 언관을 무겁게 죄 준다고 한 것은 무슨 말이냐? 대간이 들어는 당시 정사의 득실을 말하기도 하고 들어는 나의 과실을 말하기도 하다가 죄를 받게 되었다면 경의 말이 옳겠지만 이번은 그렇지 않다. 경은 대신이 되었으니 묘당에 들어가 백관을 교찰해야 하는데 이처럼 호도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만일 은간히 죄를 받게 될까 걱정하였다면 어찌하여 강직하게 말하지 않고 속에만 두었었는가 하였다. 손수녀가 아뢰기를 신은 소심하여 단지 은간히 무거운 죄를 받게 될 듯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의논하였던 것이고 진실로 다른 사정은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수손 등을 의금부에서 조율한 대로 시행하되 장형은 속바치게 하고 도형은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노사신이 앞서는 의논하기를 계목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여 임금이 간관을 장신하는 발단을 열어놓았고 다음에는 의논하여 간원들의 죄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권하였으니 어찌하여 앞뒤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마음가짐의 경고하지 못함이 대개 이와 같았다 하였다. 호도는 명확한 결말을 내지 아니합니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10일 신사 두번째 기사 이 집을 통정대부 2조 참의로 이득승을 통정대부 사관원 대사관으로 김심을 중훈대부 사관원 사관으로 최인을 봉훈랑 사관원 헌납으로 이균을 사헌부 지평으로 박희순을 봉정대부 사관원 정언으로 이유인을 가선대부 나주 목사로 이봉을 가정대부 수 동지 중추부사로 이극균을 정훈대부 영안 북도 병마 절도사로 한충인을 절충장군 경상 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13일 이모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13일 이모 두번째 기사 경내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갑산의 성 쌓을 곳을 산 하나가 있는데 전일에 건의하는 사람이 이 산을 둘러서 성을 쌓자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공력이 너무 과중함으로 이 산을 한 개로 하여 성을 쌓는 것이 가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홍왕이 또 아래기를 경성 이북에 길이 둘 있는데 하나는 경원등의 고을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갑산등의 고을로 가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는 야인 가운데 서울에 오는 사람이 각기 지름길로 다녔는데 근래에 의논하는 사람들이 갑산의 길은 험하지 않으므로 적들에게 보일 수 없다 하여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금지하여 모두 경성에 있는 길로 다니도록 하였습니다. 야인들이 모두 분개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생장하였는데 지금 비록 길을 금지한들 어찌 알지 못할 리가 있겠느냐 라고 하며 감사나 절도사가 순행할 때면 간혹 길을 막고서 문제가 있게 되니 신은 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길을 어느 때 금지하기 시작하였는지 병조에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백반이 야인들의 땅 20리의 지경에서 나는데 국가에서 쓰는 것을 하려면 1년이나 쓸 것을 마련하게 되니 우선 영한도의 공상을 면제해 주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국가에서 쓰는 것을 헤아려 보아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13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영헌북도 절도사 이극균이 아뢰기를 신이 젊었을 때 잠시 활 속에 말 달리기를 배웠습니다마는 요사이 풍병을 얻어 전혀 활을 잡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은 오직 활쏘기를 잘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니 신이 진압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적부터 어진 장수가 어찌 모두 활쏘기를 잘했었겠는가. 지혜를 운용하여 승리하는 것이 귀중한 것이니 경은 그러지 말라 하였다. 이 극균이 또 아뢰기를 경성은 곧 정로의 요충주의입니다. 지금 방옥정이 판관인데 방옥정은 오활한 선비로서 성을 지키고 적을 막아내는 일을 반드시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참건대 문관 무관 중에서 가려서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13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작상과 형벌은 국가의 큰 원한이고 옛말에 이르기를 오형에 속한 것이 3,000가지인데 죄가 불효보다 큰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몬은 이미 막대한 죄를 범하였는데 특수한 언덕이 잘못 주어졌으니 신들은 작상이 합당하지 못하게 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들의 이미 나의 뜻을 유시하였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또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듣건대 두 선호대 신들이 의논하기를 결정된 명이 이미 내렸으므로 도로 거둘 수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작상이 합당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결정된 명이라고 해서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청컨대 모름지기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비록 용렬하고 듣기는 하지만 어디 강상에 관계되는 일을 헤아려 보지 않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13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이세우가 아뢰기를 그늘의 전몽주와 길재의 자손들을 비는 자리가 있는 대로 녹용하라는 말을 전교하셨는데 신의 생각에는 충성과 효도는 한 가지이므로 일이므로 충신의 자손들을 이미 거두어 쓰도록 명하셨으니 효자도 녹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승제의 말이 옳다. 만일 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조에서 벼슬을 제수하고 이를 맡을 수 없는 사람은 병조로 하여금 관직을 제수하여 녹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13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논어를 강하다가 공자가 공야장에 대해서 말한 대문에 이르러 동지사 이경동이 아뢰기를 선유들이 공야장과 광장의 일을 아울러 논하기를 공야장은 공자의 말이 없었다면 죄인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고 광장은 맹자가 변론하지 않았다면 마침내 불효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임금은 사람들이 헛들거나 칭찬하는 것을 가지고 갑자기 쓰거나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강하다가 남용이 삼복 백규 하였다는 대문에 하기에 이르러 이 경동이 또 아뢰기를 공자가 남용을 허여한 것은 그가 말과 행동을 건신하여 형욕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부도 말을 건신하면 오히려 이와 같은 법인데 하물며 임금이겠습니까 하였다. 공자가 자천에 대해 말한 대문에 이르러 이 경동이 또 아뢰기를 자천의 담보의 업제가 되자 아비로
섬겨야 할 사람 2명, 형으로 섬겨야 할 사람 6명, 벗으로 섬겨야 할 사람 11명을 얻어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자문하며 관직에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선치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고을에 있어서 사람을 얻으면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국가를 다스리는 분이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1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선의사 김재신이 치게하기를 영성의 사송이라고 하는 자가 일본 사신과 함께 제포에 왔는데 다만 보험이 없습니다. 접대하는 것이 합당할런지 취지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예조에 내리자 예조에서 인논하여 아뢰기를 과해리양만 주어 돌려보내야 하고 접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심해 윤필상 홍응이 의논하기를 예조에서 아랜대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 사람은 일본 사신과 함께 왔으니 억지로 돌아가도록 하여 먼 곳의 사람이 의리를 삼하는 마음을 저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접대하지는 못하더라 진시로 마땅히 머무르도록 허락하여 돌보아주고 또한 식량도 주 일본 사신과 함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자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영중주의 의논이 옳다. 내 생각에도 먼 곳의 사람이 의리를 삼하여 바다를 건너왔는데 경솔하게 거절할 수는 없다고 여긴다. 특별히 접대하기를 허락하고 말해주기를 이 뒤로는 부험이 없는 사람 결단코 접대를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예조에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부험은 사신이 가지고 다니는 증표이다. 취지는 임금의 윤호를 받습니다. 과해량은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간 일본 사자 및 대마도 특송사가 돌아갈 때 바다를 건너는 동안 먹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식량이다.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15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15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장자언 등의 상언에 의하여 아뢰기를 대전을 고찰하건대 공신전을 적자녀에게는 전부를 주고 양첩의 아들이나 천첩의 아들에게는 단지 승중자에게만 제전 30개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장자언 등은 양첩의 아들로 승중한 사람인데 천첩의 아들의 예대로 논하여 단지 전지 30개만 주는 것이 법에 어그러지게 된다고 하여 거짓 꿈에서 상언하였으니 청컨대 들어주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심회가 의논하기를 대전의 전택조에 공신전은 자손에게 전한다고 한 대문의 주에 이르기를 적실에 자손이 없는 사람은 양첩의 자손에게 전해주고 양첩의 자손도 없으면 천첩의 자손으로 승중하는 사람에게 단지 제전 30결만 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양첩의 자손도 적실의 자손과 동일하게 한 것이니 천첩의 자손의 예의에 의하여 단지 전지 30결만 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연필상 홍은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공신전은 적자손이나 양첩의 자손에게 전해주고 천첩의 자손에게 단지 제전 30결만 주며 그 나머지는 속공하게 됩니다. 이는 의심이 없는 일이니 호조에서 아린 바는 대전에 어그러지는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 양첩의 자손에게도 마땅히 승중한 아들에게 주는 것만 주어야 한다고 여긴다. 적실과 첩은 본래 차이가 있는 법인데 대전을 상정할 때 어찌 양첩의 아들과 적실의 아들에게 똑같이 공신전을 주게 하였겠는가. 다시 앞서 의논한 재상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천첩의 자손에게 단지 승중한 자손에게만 제전 30개를 준다고 하였으니 이는 적실의 자손과 양첩의 자손은 같게 하고 천첩의 자손에게는 구별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실과 첩의 구분을 어찌 같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대전의 문세로 본다면 단지 제전 30개만 준다는 법은 신의 생각에는 단지 천첩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고 홍흥은 의논하기를 대전의 적실과 양첩, 천첩의 구분이 모두 자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마다 반드시 구별할 수는 없으니 여기에서 단지 제전 30개만 준다고 말한 것은 전첩의 자손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경제 육전 및 대전의 내용에 공신전은 양첩의 자손에게 전해져서 그친다 하고 천첩의 자손은 승중한 사람에게 단지 제전만 준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전을 교감할 때 글자를 조금 개정했을 뿐이고 법 자체는 일찍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양첩의 자손이 비록 적실의 자손과 나란히 할 수는 없는
없지만 천첩의 자손에 비하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신전은 본래 자손들의 영관 생업이 되게 한 것인데 천첩의 자손에 있어서는 들어 남의 노비가 되어 가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기도 하여 미천함이 심하기 때문에 오직 승중한 사람에게만 재전을 준 것입니다. 이는 선왕들께서 그 경중을 헤아려 공신들을 후하게 대우하신 뜻입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대전 공신전 대문의 주에 승중한 자손에게 단지 제전 30개월만 준다고 한 것은 천첩의 소생인 경우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양첩의 자손에게는 마땅히 적실 자손의 예에 의하여 전부 주도록 하라 하였다. 승중한 아들 곧 맏아들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없으면 서장자가 맏아들 대신 상주 노릇을 하는 것이다. 공신전은 과전 외에 공신에게 주던 토지이다. 조선조 초엽의 개국 공신전, 정사 공신전, 좌명 공신전 등이 그것인데 자손이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15일 갑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16일 을육 첫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무신들의 활쏘기를 구경하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17일 병술 첫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의 축, 붕, 비, 삼주, 총, 태수, 태제부, 도독, 사마, 소경, 등원, 정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18일 정해 첫번째 기사 어서로 전지를 의정부에 내려 이르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정침이 서로 부딪히게 되고 선악이 서로 밀치게 되어 있어 어떤 일이 아래에서 감촉하게 되면 형상이 위에서 발동하게 되는 법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년 이래로 나의 허물로 인하여 하늘의 견책을 초래하여 해마다 풍년이 들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공공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황천이 돌보고 어진 재상들의 도움에 힘입어 지난 병원년에 추수를 하게 됨으로써 군생들이 소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계하는 마음을 감히 소홀하게 할 수 있겠는가. 올해는 비가 모자라지 않아 이맥이 무성하게 되었고 수재나 한재도 없게 되었다. 염려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앞서 당하였으면서도 그 뒤에는 생각하지 않게 되어 관원은 관사에 태만하고 민중은 생업에 게을러져서 가혹한 정사가 또한 혹은 이로 말미암아 많아지고 온통한 옥송이 반드시 이에 따라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상하가 수성하지 않아 하늘의 노여움을 싸고 현저한 꾸지람을 받게 된 다음에는 비록 몸을 닫고 죄변을 반성하려 한들 이미 그 일을 거르쳐 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는 하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니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릇 유사들은 모두 내가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염려하는 뜻을 본받아서 각기 그 직책을 닦아 음양을 막히지 않고 화기가 응결되지 않게 함으로써 민중들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즐거움을 알고 격앙가를 부르도록 하라 하였다. 정침은 사람을 침범한 천기의 길을 말한다. 격양가는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읊는 노래이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19일 무자 첫번째 기사 승정훈의 전교하기를 장치자의 도서를 곡청이 승지라고 핑계하여 요구하였는데 만일 그대로 따랐다가 혹시 승지가 아니라면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연륜을 물게 될 것인데 장차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영도령 이상 및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한 명의 윤필상 홍응심의 이철견 노사신 손스뇨 이승훈이 의논하기를 이에 앞서서도 입조한 부녀와 한간이 하나만이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수를 발급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비록 칙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적당하지 못하다는 사유를 진달해야 합니다. 하물며 칙지도 없고 단지 환관이 구전하는 말만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도수를 발급함으로써 한없는 폐단을 남기겠습니까? 들어주지 않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지금 여러 의논을 보건대 만들어 보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으니 곡청에게 답변할 사목을 승정원에서 의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곡청이 만일 도서를 만들어 왔는지를 묻게 된다면 마땅히 답변하기를 이에 앞서 한찬의 사행 때에도 전하께서 비록 대인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으나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할 일이 아니므로 감히 만들어 보내지 않았고 연전에 한한의 사행 때에는 성지가 있었음을 아시고서 즉시 해당 관사로 하여금 만들어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해당 관사에서 장씨의 족친을 탐문해 보니 생존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성이 아닌데다가 또한 모두 소원한 사이이고 미천하의 본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 보낼 수 없었습니다고 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심해가 의논하기를 곡청이 장치자의 본관을 물으면서 성질을 청탁하여 다시 통한다면 답변하기 곤란하게 되니 전례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답변하기를 장씨가 비록 오랫동안 대내에서 모시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제는 한씨가 이미 죽었으므로 외국과 상통하는 것은 대체 손상하게 될 듯하답니다 하고 이렇게 임시변통을 말을 하여 대답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답변하기를 대인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 일은 장차 성지가 당신의 나라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었기 때문에 전하께서 만들어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것께는 의논하기를 장씨가 만일 나의 본관이 어느 고을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장차 무슨 말을 가지고 답변할 것입니까? 곡청이 구전하는 성지 또한 어찌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한씨가 이미 죽었으니 이 뒤로는 성들에 한씨의 친족을 보내지 말고 다른 재상을 보내고 만일 장씨의 도서에 대한 일을 묻게 된다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해버리면 곡청의 연줄에 의한 요정이 또한 이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답변하기를 장씨가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이미 중국 조정의 시녀가 되어 버렸고 궁금의 일은 엄중하여 비록 중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로 통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물며 외국에 대내에 있는 시녀의 도서를 만들어 보내고 서로 통한다면 어디나 법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듣건대 대인이 경세에 능통하다고 하는데 어찌 옳고 그름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국가에서 비록 만들어 보내고자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감히 하지 못합니다. 이에 앞서서는 비록 도서가 없었어도 통문하는 족친들이 일찍이 저지되는 일이 있지 않았으니 도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말이 엄숙하고 의리가 바르게 될 것입니다. 하자 홍은과 노사신의 의논을 따르고 승경원에 전교하기를 이 두 의논에 의하여 사목을 고쳐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1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호조 판서 이등령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에는 양첩이나 천첩의 자손에게 승중한 자손에게 모두 제전 30결만 주는 것이 옳다고 되어 있는데 재상들은 모두 의논하기를 대전의 문세로 보면 오직 천첩의 자손에게는 단지 제전만 주고 양첩의 자손과 적실의 자손은 다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들의 생각에는 비록 대전의 문세라 하더라도 또한 그와 같이 보지 말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대전의 글뜻을 또한 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고자 하여 당초에 양첩의 자손 또한 마땅히 승중한 자손에게만 주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여러 재상들의 의논이 그와 같았고 영중추가 의논하기를 원육전이나 송육전의 양첩의 자손과 적실의 자손이 다를 것이 없게 한 것은 공신을 중히 여긴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나도 선왕조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법이라 다시 고칠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하였다. 이 등량 등이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적실과 첩의 구분이 매우 엄격한데 유독 공신 전에 있어서는 전해주기를 구별이 없게 하니 이의 대체 매우 이런 일입니다. 어찌 이미 이루어진 법에다 구애되어 개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대전을 경솔하게 고칠 수는 없으니 마땅히 차차 생각해 보아 요량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호조참판 김승경이 아뢰기를 우리 조정에서는 적실과 첩의 구별이 엄격한데 다만 공신전을 전해주는 데 있어 양첩의 자손과 적실의 자손이 구별이 없습니다. 만일 공신을 중히 여겨서라면 천첩의 자손만 어찌 유독 구별해야 합니까? 하물며 중의 위에 들어가 소속되는 것도 오직 승중한 자손으로만 하니 양첩의 여러 자손은 공신전을 균등하게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적실에 딸만 있고 아들은 없는데 양첩에게 아들이 있으니 양첩의 자손이 그 공신전을 전부 받고 적실에 따른 도리어 받을 수 없으니 이의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 사람에게 물었다. 모두들 말하기를 과연 김승경의 말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 역시 당초에는 호조에 살인 것을 옳다고 여겼다가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모두들 조정이 이루어 놓은 법을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마침내 윤호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선왕의 법이라도 마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부득이 고쳐야 합니다. 법 가운데 마땅하지 못한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첩 아들이 양첩의 아들과 천첩의 아들이 어찌 다르겠느냐. 마땅히 다시 요량해 보겠다 하였다. 충의 위는 오위의 하나인 충주와 위의 소속 군사이다. 공신의 적장자와 승중한 첩자들이 이에 속속되었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병조 참판 박승손이 아뢰기를 경성은 저기 다니는 길목의 요회지입니다. 해마다 9월 금음이 되면 절도사가 예전 종성단 200리의 지역을 방어해야 하므로 소속인 7구자에 변이 일어난다면 판관이 마땅히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해야 합니다. 지금 문신을 판관으로 삼는다면 비록 백성에게 임하는 데는 잘하겠지만 혹 방수안에는 소홀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 사람에게 물으니 모두 아뢰기를 문신 가운데 어찌 무죄 있는 사람이 없겠으며 무신 가운데 또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문신을 택하되 만일 무예에 능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무신 중에 글 잘하는 사람을 차임하여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성공감, 정이, 인문 등 5사람이 윤대하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0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0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1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김종직이 아뢰기를 신들이 여지 승남을 편찬할 적에 여러 고을 산천의 향배를 그 고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물어서 기록하였습니다마는 가령 동북 사이에 있는 산인 것을 혹자는 동쪽에 있다 하고 혹자는 북쪽에 있다고 하였으며 큰 산인 경우에는 수십 리에 뻗쳐 있으므로 동쪽의 것인지 북쪽의 것인지 지적하여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도 이리저리 꺾여 돌며 흐르는 것을 혹자는 남쪽으로 흐른다고 혹자는 동쪽으로 흐른다 하였으나 나중에 큰 물로 들어갔으는 같았습니다. 땅의 거리도 혹자는 10리라 하고 혹자는 7, 8리라 하였으나 모두 자로 헤아려 본 것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또 토산물을 그 고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고장이 막혀서 공물을 삼을까 두려워하여 숨기고 말하지 않으니 이는 알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어의 대명, 일, 통지 같은 것도 잘못됨이 많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소산물은 과연 말한 바와 같아서 다 기록할 필요가 없으나 산과 내의 흐름이나 우뚝 솟음이 착오된 것은 개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산천지를 감사들에게 등서해 보내어 대답을 기다렸다 개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이극균이 와서 아뢰기를 본도의 군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경진년의 군적에 의하여 보충해서 정하도록 명하셨습니다마는 이 해에 노간한 군보를 보건대 해가 이미 오래되어 유망하여서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수요를 채울 길이 없게 되었고 만일 원 군적에 있는 사람들이 자손이나 고공들을 찾아내어 모두 정군으로 편입시킨다면 신구의 군사가 반드시
모두 지치고 약하게 될 것입니다. 북도의 사람들도 남도에 흘러들어온 사람들을 비록 쇠안하도록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북도는 역사가 무겁고 남도는 일이 가벼운 데다가 법이 또한 엄하지 않기 때문에 본고장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 미전진을 설치하고 비록 백성들을 옮겨 채웠지만 겨우 30호만 남았을 뿐이니 신의 생각에는 북도 일이 점점 허술하게 될 듯합니다. 국가에서 옮긴 백성이 도망한 죄를 비록 무겁게 하였지만 이 노를 쇠안하는 법이 엄하지 않기 때문에 수색하여 찾아내기가 어려우니 도망하여 머물고 있을 것이라 의심되는 곳은 그 전린들을 엄하게 형장하여 문초하는 것이 가합니다. 경성은 적들이 다니는 길목의 요충지로서 관할하는 구자가 모두 7군데인데 겨울철이 되면 절도사와 우후는 다른 곳을 방어하고 판관이 단독으로 본성을 지키게 되니 만일 적들이 갑자기 오게 되면 문신이 능히 방어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법에 문신과 무신을 교대로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 신의 생각에는 지금 문신으로서 부사를 겸임하게 하였으므로 판관은 마땅히 무신으로서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군적에 관한 일은 병조에 물어보겠다 하였다. 군보는 정규군을 보조하기 위하여 두었던 조정이다. 한 사람은 현역병에 두 사람이 군보를 두고 현역병의 집 농사를 대신 지어주도록 한 것이다. 후에는 양병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역을 면제하고 그 대가로 삼배나 무명 따위를 받아들였다.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인유건 종사랑 직가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외의 사직 차랑 구랑 등 두 사람이 와서 조회하다.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3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행대감찰 이작은에게 하사하기를 한 명의 행차 때 안성 군수가 가마 멜 사람들을 뽑아서 정하였었고 또한 양성, 죽산 등 고을의 수령들과 지경위에 모여 그의 행차를 기다렸으며 경기관찰사 성근이 여러 고을에 이첩하여 가마 멜 사람을 뽑아서 징발하여 지경 위에서 맞이하도록 한 일을 모두 그대가 아랜대로 축하여 계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23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성근이 와서 아뢰기를 한 명에는 본래 병이 있어 서울에 있을 적에도 가마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신이 지나가게 되는 고을로 하여금 가마멜 사람을 뽑아서 징벌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이 있어 가마 타는 사람에게 가마 매는 사람을 주었던 것이 이전에 몇 사람이나 되었는가? 또 임금의 행차가 아니면 도로를 닦을 수 없는 법인데 한 재상의 행차에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근이 아뢰기를 가마 매는 사람을 뽑아서 징벌하게 한 것은 신에게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수리하고 수령들이 맞이한 일들은 신이 아는 바가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어찌 과오가 있었겠는가? 이미 추국하도록 하였으니 저주로 마땅히 분간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3일 임진 일곱 번째 기사 임금이 춘궁에 거동하여 영선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3일 임진 여덟 번째 기사 충청도 진천현에 우박이 내려 보리를 10분의 2나 손상시켰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경동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일본이 나라가 어지러웠을 때 그 대신들이 왕에게 아뢰지도 않고서 함부로 사신을 보내어 국왕의 사신이라고 일컬으면서 한정없이 요청을 하였는데도 조정에서 속이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정구가 와서 말하기를 국왕의 사자라고 칭탁하는 것이 모두 속인 것이니 부신을 보내줘 서로 증거 삼게 하기 바랍니다라고 하므로 그의 말에 따라 상하로 만든 부신 10부를 보내자 그년에는 과연 일본의 사자라고 일컫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영성의 사자라고 일컫는 자는 불신이 없었으니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국왕의 사신을 기다려서 함께 돌아가겠다고 굳이 청한다면 요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시간관 민사근이 아뢰기를 무릇 이를 대신들에게 의논하는 것은 각기 소견을 진달하도록 하여 그 중에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리어 성상의 마음으로 재단하시려는 것입니다. 거기도 근데 요사이 노사신 손수녀 등이 이 일을 의논한 것이 성상의 뜻에 거슬리게 되자 제3추궁하고 길문하셨다는데 신의 생각에는 아마도 훗날 의논한 사람들이 아즈마의 분부에 순종하는 패단이 있게 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마땅하다. 다만 사무에서 채수를 논박한 이로 채수를 채직하도록 명하였었는데 채수가 스스로 변명하고자 하므로 사관원으로 하여금 분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사관원에서 전제를 방치하여 곡직은 가리지 않고 사무의 말에만 따라 급작스럽게 채수를 죄주도록 청했으니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도록 하였는데 처음에는 승복하지 않으므로 의금부에서 형장하여 신문하기를 청했었다. 대신들과 의논하도록 하였더니 영중추가 처음에는 의논하기를 형장하여 신문해야 한다고 하였다가 다음에는 의논하기를 형장하여 자복을 받는 것은 형장하지 않고 자복받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대신으로서 앞뒤의 의논이 다른 것은 마땅하지 않은 법이다. 이 이상도 의논하기를 다른 실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감히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어찌 참으로 알지 못하였겠는가. 역시 재상다운 말이 아니었겠는가 하였다. 이 이상은 의정부의 조화찬성과 우찬성의 별칭이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4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민사근이 아뢰기를 지난해는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백성이 원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서 헛되이 소비되는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봄 농사철을 당하는데 여러 달 비가 오지 않아 풍년이 들는지 흉년이 들는지 알 수 없으니 참건대 술을 금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가뭄이 심하지 않은데 어찌 시급하게 금지할 수 있겠는가. 다만 천재는 마땅히 먼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법인데 혹시 형옥이 지체되어 원통하고 근심스러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지나 않을지 모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도승지 이세우가 아뢰기를 대전에 무릇 노비를 전해받은 사람은 기년 이내에 고정을 내고 입안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판결사로 있을 때 생각하기를 기년 이내에 고정을 내게 되면 입안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여겼었는데 지금도 근데 기년 이내에 입안을 받지 않은 것은 관원이 소송을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니 장차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영조는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 명의 심의 윤필상 이극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대전에 기년 이내에 관하에 고하고 입안을 받는다고만 하였을 뿐이고 관하에 고하고 미처 입안을 받지 않은 자는 후일에 추가로 내어준다는 말이 없는데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대전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홍웅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미 관하에 고한 것은 마땅히 관하에 고한 날을 확정된 기한으로 삼아야 하는데 혹은 관원들이 연고가 있어 그 일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제주의 의도는 본래 그 사람에게 주기로 하였던 것인데 입안을 내지 않은 것 때문에 의외의 사람에게 옮겨주게 되면 어찌 인정상의 이치이겠습니까? 하물며 고정을 내는 날로 기한을 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해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전에 노비를 전해받은 사람을 기년 이내에 관하에 고하고 입안을 받는다는 것은 역시 관하에 고하면 되는 것이고 입안을 받고 안 받는 것을 기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 홍응 등의 의논에 따랐다. 참으로 법이 좋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4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상당군 한 명이가 충청도에 갔을 적에 연로의 여러 고을 수령들이 도로를 수리하고 가마맬 사람들을 뽑아 징발하고 지경 위에서 기다렸다 맞이한 일들을 행대 감찰의 일에 관계된 자들을 많이 가두고 형장하여 신문까지 하면서 수령들이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패단을 일으킨 상황을 알아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일에 관계된 사람들은 진실로 죄가 없을 것이니 행대 감찰에게 하사에 모두 놓아 보내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24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25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5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김자정이 아뢰기를 근래 해마다 신령하였는데 지난해는 조금 풍년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채 사체를 갖고 나면 저축한 것이 고갈될 것인데 백성들은 원대한 생각이 없어 잠옷 모여서 술 마시기만 일삼아 헛되이 소비하는 패단이 있으니 창건대 술을 금지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 사람들에게 묻자 모두 아뢰기를 금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금지하는 명령을 이미 내리고 나면 헛리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외난땅에 잡게 되어 우매한 백성들이 헐리에게 뇌물을 주고 면하게 되므로 그 배단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것보다 심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영사노사신이 아뢰기를 헛리들이 뇌물을 받게 되는 것은 한갓 술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금령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특징과 유지는 아래기를 민간에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맞이하고 전송하는 것을 일삼아서 실컷 마시고 질탕 놀림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또한 바라보고서 따라가려고 하여 허비하는 것이 적지 않으니 금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